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만큼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인데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걸리는 원인은 당을 많이 먹어서가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당뇨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평소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계속 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몸은 분비되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 혈당은 올라가고 남아도는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의 반응 차이 때문인데요. 혈당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근육량도 영향을 주고요, 생리 주기도 영향을 주고,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근육량부터 보면 근육이 많은 분들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하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특정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를 생각하면 이건 뭐 과자도 아니고 빵, 떡, 면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커피 믹스는 항상 과자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은 액체 과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대략 당류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탕으로 따지면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두세 잔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식후에는 항상 커피 믹스를 하나씩 마시고 그렇게 3잔 정도 드셔주시면 밥 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만큼 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만큼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피해야 된다,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듣고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고 아메리카노로 완전히 커피를 전환하신 분들은 혈당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또는 당뇨 전 단계라면 커피 믹스만큼은 조심하시고 끊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이 생성돼서 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고프고 막 뭔가 단 게 땡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이 떨어져서 당을 높여야 해서 당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 헤도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뇌가 나 좀 위로해줘, 나 단 걸로 나 좀 기분 좋게 해줘, 도파민 좀 분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저는 이 배고픔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고요.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당이 가득 있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고단백 두유라든지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고단백 과자라든지 단백질로 된
어떤 음식을 드셔서 이 식욕을 이겨내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이겨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초콜릿 왕창 먹어버리고 이러면 당이 일시적으로는 확 오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이미 당이 올라가 있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당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 신호는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먹고 10분 내에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혈당은 바로 스파이크 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은 정말 좀 움직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분간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근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조금 걸어 다니세요. 10분간은 혈당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또는 달달한 라떼, 달달한 에이드, 이런 요즘 저가 커피숍에 가면 이런 달달한 음료들 많잖아요. 그런 음료나 간식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 나 뭐 밥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 간식 괜찮겠지. 또는 식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러 가요. 그러면 아, 뭐 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킨다든지 달달한 음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달달한 음료들 있죠. 이런 음료들은 일부 음료는 당이 40g에서 50g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정말 그냥 설탕을 때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음료를 식사하자마자 마셔주면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를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간식 같은 거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인슐린 반응이 가장 둔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음식을 왕창 막 먹었어요. 막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반응은 정말 높게 나타나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혈당이 오히려 오른다 했죠. 근데 혈당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라간 혈당에 단 걸 찾는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챙겨 먹는 과일이에요. 일단 혈당 지수가 낮고요, 식이섬유는 높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요, 냉동으로 드시는 게 가성비도 좋은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더 가성비인데 근데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싱싱한 블루베리 찾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커다란 거 하나 사가지고 종이컵 반컵 정도, 한 50g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 그 정도 이상 양을 드시면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0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하면 어때요? 좀 달달한 거, 간식을 찾는다든지 과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찾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자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두유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우리가 느끼는 식욕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대처를 할 때 탄수화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단백질로 대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네, 비만의 70%는 식습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식습관의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의미를 모르고도 따라해 보세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자, 이제 해석해 드리면 빵이랑 떡이랑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먹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자 안에는 커피 믹스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커피 믹스는요, 웬만한 과자보다도 더 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과자에 포함.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으러 갔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뭐죠? 빵, 떡, 면, 과자 아니네. 그러면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공깃밥이 하나 나왔다. 이건 밥이죠. 밥은 절반만. 그리고 요즘 삼겹살 집에서는 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떡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떡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떡, 면. 떡이다. 그러면 금지.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커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정제 탄수화물, 곱게 갈아서 만든 이런 빵, 떡, 면, 과자만 피하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단백질로 보충해 주세요.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 절대 안 빠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식습관,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 대원칙의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아주 좋죠. 근데 운동하면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다.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등 근육 운동,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등 근육 운동으로는 랩풀다운 아주 추천드리고요. 로우로우, 이렇게 랩풀다운은 위에서 당기는 거고요. 로우로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하체 운동으로는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두 가지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등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 뭐냐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인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절대 뺄 수 없다. 하지만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더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식후 10분간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간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진료실에서 막 쉬지 않고 100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그냥 한 세트에 한 2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10분을 하는데, 1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대사 활발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는 없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이렇게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막 턱걸이를 하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후 10분간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좀 집안에서 걸어 다녀도 좋겠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엇을 하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핵심 꿀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안 좋은 음식, 제가 꼽는 단연코 1위는 비빔밥이에요. 이 비빔밥이 겉으로 보기엔 채소도 많고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고기는 한 30에서 50g 정도인데요. 이걸 다 혼자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단백질이 대략 한 10g 전후밖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끼리 커다란 대야에다가 막 밥 왕창 때려 넣고 채소 때려 넣고 그냥 고기도 없이 그냥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왕창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식사 후에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밥을 먹고도 또 다른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추. 자, 그러면요, 저는 비빔밥을 안 먹냐? 자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밥은 절반으로 덜어내고 채소는 왕창 넣은 거 그대로 놔두고 계란을 2개를 넣어주고
고기는 100g 정도를 추가해줘요. 소고기 100g도 좋고요. 삼겹살 안주를 구워서 잘라서 넣어서 비벼도 좋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은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비빔밥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드셔보잖아요. 그럼 포만감은 훨씬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어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 뱃살을 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다이어트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원칙이어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원칙,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요것만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뱃살도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으로 아주 많이 빼봤으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요, 더 많은 다이어트 꿀팁이 궁금하시면 닥터 호우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